지난 시간에 73페이지까지 하면서 우리가 배웠던 내용들을 잠시 복습을 해보고 이제 74, 75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뭐 중3 때 배웠던 2차 방정식과 큰 틀은 같아요. 그죠? 큰 틀은 같아서 2차 방정식 하면 우선 2차 방정식이라는 것이 뭐냐? 2차 방정식은 자, 요렇게 표현되는 식을 말하죠.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형태로 써지는 방정식을 말하는데 요렇게 말했을 때 주의할 점이 하나 있죠. 이 ABC 중에서 A는 0이 그죠? A는 0이면 안 되죠. A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을 만족을 해주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걸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고 이 2차 방정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2차 방정식의 풀이죠. 풀이. 2차 방정식의 풀이. 풀이라는 거는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를 찾는 과정을 말하는 거고 그 해를 찾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처음에는 뭘 시도해보죠? 2차 방정식 풀 때 그쵸 인수분해를 시도를 해보고 인수분해가 되면 뭐 너무 간단하게 풀리는 거고 근데 이제 이 인수분해에도 약간 그 단계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인수분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는 어느 범위라 그랬지? 실수. 아니 그냥 보통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된다 안 된다의 기준은 이런 거 인수분해 된다 그러나요? 안 된다 그러나요? 이렇게 돼 있는 거 인수분해 되니? 그러면 보통은 안 돼요 라고 대답하죠. 왜냐하면 얘를 인수분해하기 위해서는 뭘 동원해야만 하니까? 루트를 동원해야만 하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수분해가 되냐? 이 질문은 유리수 범위에서 되냐? 이 질문입니다. 근데 내가 이것도 해를 찾기 위해서 유리수 범위를 넘어가서 인수분해 할 수도 있다 그랬죠. 그렇죠? 얘를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해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고 뭐 이 밖에도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것처럼 그냥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들은 인수분해를 통해서 답을 찾는 것이 제일 간단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의 답을 찾을 때 어떻게 한다? 근해 공식을 쓴다. 그래서 근해 공식 한번 쓰고 갈까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였고 자 근해 공식이랑 항상 세트로 같이 배우는 거 짝수 공식 있죠. 그죠? a분의 뭐더라?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쵸? 이렇게 짝수 공식 있었고 자 그 다음에 또 2차 방정식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판별식 있었죠. 판별식 보통 우리가 대문자 D라고 쓰는데 D는 어떤 식을 의미하죠? 그죠?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의미하고 또 가끔 이제 D에다가 요렇게 붙일 때 있어요. 얘는 판별식의 짝수 공식이지? 그러니까 얘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걸 의미한다. 그래서 이 판별식을 통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판별식이 0보다 클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보자. 서로 다른 두 실근, 그지? 실수인 근, 줄여서 실근. 그 다음에 판별식이 0이면 뭐죠? 중근, 그치? 중근. 자, 그런데 중근도 어느 범위에 포함시킨다? 실수 범위에 포함시킨다. 단, 이제 모든 개수가 실수인 경우에. 그 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 이때는 서로 다른 두 허근, 그치? 허수인 근. 이게 이제 중3 때하고 달라진 부분이었죠? 중3 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뭐였어? 해가 없다였죠? 해가 없다. 근데 이제 우리는 허수를 배웠으니까 서로 다른 두 허근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너스로 하나 더 알려준 게 근과 개수의 관계. 그래서 이제 알파와 베타를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이제 근을 나타내는 두 문자였죠. 2차 방정식의 두 근의 합 이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썼을 때 얘는 항상 자 ABC를 가지고 어떤 관계식을 만들 수 있다?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관계가 늘 성립한다. 근과 개수 사이에 성립되는 관계식인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알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는 없어? A분의 C 요거까지 얘기를 해줬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근과 개수의 관계가 조금 뒷부분에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먼저 설명을 했어요. 이걸 알고 있으면 또 편하게 문제들을 풀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을 배웠다면은 그냥 백지를 딱 주고 써봐 했을 때 쓸 수 있어야 되는 제일 그 뼈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그럼 74쪽의 문제를 한번 봅시다. 74쪽에서는 무엇을 풀어보냐면, 자, 이거는 그냥 계산 연습인데요. 3번 같은 2차 방정식을 만났다. 자, 그럼 이거는 뭐 바로 인수분해하거나 바로 근해 공식 쓰거나 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전개를 쫙 시켜가지고 정리가 필요하죠. 정리, 그죠? 몇 x제곱 플러스 몇 x 플러스 몇은 0이다. 한쪽을 0으로 만들고 이쪽을 최대한 간단한 정수의 개수로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죠. 자, 맨 처음에 어떻게 할까? 일단 곱하기 6부터 할까? 일단 분수가 없어지는 게 좀 좋으니까 곱하기 6부터 하겠습니다. 곱하기 6 하면은 맨 앞에 있던 3분의 5는 뭐가 돼요? 10되죠. 그럼 10x를 분배한다고 생각하면 되겠네. 그럼 10x제곱 마이너스 20x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던 애들은 다 곱하기 6이 붙으니까 12x 더하기 18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변은 뭐가 되죠? 앞에 3이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로 전개가 되겠지, 그치? 이렇게. 그러면은 요거를 이렇게 다 분배를 시켜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돼? 이항 시켜서 동류항 계산해야죠, 그쵸? 자, 그럼 여기 10x 제곱이 있었는데 여기서 3x 제곱이 넘어오니까 뭐가 돼요? 7x 제곱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좌변에 얘네들이 하면은 마이너스 8x인데 이쪽에서 마이너스 6x가 넘어오죠? 그럼 뭐가 돼요? 마이너스 2x인가? 맞네요. 마이너스 2x. 자, 그 다음에 여기 상수항 18이 있었는데 이쪽에서 3이 넘어오니까 뭐가 돼? 플러스 15 이렇게 되겠죠? 자, 정리 끝났고 가장 먼저 시도해 봐야 될 것은 뭐다? 인수분해다. 인수분해 되나? 안 되나? 될까 안 될까? 이쪽은 무조건 17이잖아. 17에 안 되나? 안 될 것 같네요. 그죠? 3호밖에 없는데 가능성이 3호로 안 되니까. 그죠? 자, 그렇다면 뭐 해봐야 돼? 근해 공식을 써봅시다. 근해 공식. 근데 다행히 그래도 여기가 2니까 우리가 뭘 쓸 수 있다? 짝수 공식을 쓸 수 있다. 그러면 a분의니까 7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1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1 빼기 얼마요? ac니까 7 곱하기 15 얼마죠? 105인가? 105. 자, 그럼 루트 안에가 얼마야? 마이너스 104네요. 마이너스 104. 자, 그러면 루트 안에 있던 마이너스는 뭘로 빠질까? i로 빠지겠죠? i로 빠질 거고. 그럼 루트 104를 여기다 써주면 되는 거잖아. 루트 104. 2루트 26. 2루트 26. 자,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7분의 1 풀마 2루트 26 i. 그치? 요렇게. 네, 요것이 3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밑에 4번 문제도 한번 가볼게요. 4번 문제. 자, 3번은 뭐 그냥 정리 잘 해서 근해 공식 써주면 풀리는 문제였고 4번 문제로 가보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 그리고 알파일 때 그때 ak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일단 딱 한 두 가지 정도 떠오르는데 우선 단순한 풀이로는 뭐가 가능할까요? 혈내근보다 더 단순한 풀이. 좀 더 어떤 근본적인 풀이 방법이랄까? 응? 그치. 일단 근 하나를 던져줬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얘를 대입해보는 것이 제일 기본적인 풀이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K가 실수면은 이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다 실수인 거잖아. 그렇다면 우리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를 보는 순간 이 녀석의 짝꿍은 무조건 뭐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구나 라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그대로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한 알파인 거죠. 그죠? 얘 말고 다른 한 근, 그게 알파인 겁니다. 그죠? 얘가 알파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중3 때 이제 요런 거 배웠단 말이야.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5랑 1이야. 그 2차 방정식을 써봐라 했을 때 그치 얘네 둘의 합곱을 이용해 가지고 쓰면 편했었잖아요. 그쵸? 얘네 둘의 합이 얼마지? 합이 6이고 곱이 5잖아. 그러면 맨 앞에 x제곱이라 가정하면은 그 바로 다음에 합을 그치 부호 바꿔서 x의 개수를 써주고 곱은 그대로 상수항으로 이렇게 써줘 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였죠. 그쵸? 그 다음에 x제곱의 개수가 뭐 있으면은 여기다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였고 맞죠? 그럼 지금도 어때요? 얘네 둘을 합곱을 통해서 이 2차 방정식을 찾아가면 편하지 않을까? 그쵸? 자, 그래서 얘네 둘의 합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2죠? 곱은 얼마일까? 곱해봐. 얘네들 곱하면 합차 공식이잖아. 1 빼기 2 i제곱 아니야? 그죠? 얘네들 곱하면 1 빼기 2 i제곱인데 i제곱이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뭐예요? 3이네요. 3. 그쵸? 3입니다. 자, 그래서 합이 마이너스 2고 곱이 3이야. 그럼 x제곱 던져놓고요. 자, 여기 몇 x라고 써야 돼요? 합이 부호 바꿔서 들어가니까 플러스 2x.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곱이 그대로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겠죠? 딱 이렇게 되고, 그치? 그럼 우리는 요 놈이랑 요 놈을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니까 딱 맞아 떨어지죠 지금? 여기 k 자리가 얼마면? 2면 k가 2면 뒤에 상수항 자리가 k 플러스 1이니까 3이 된다. 맞게 잘 풀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알파는 요거고 k는 요거니까 알파 k 얘랑 얘를 곱하란 얘기네. 그럼 답은 뭘까요? 이렇게 곱하니까 마이너스 2 루트 2i 그죠?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펄레근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쪽으로 가서 75쪽에 8번 한번 볼게요. 8번. 자, 8번에서는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가질 때 이것도 지난 시간에 그 판별식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죠. 그냥 실근이라고만 말했죠. 그러면 실근을 가진다에 대한 판별식은 뭐죠?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맞죠? 같다도 붙여주는 거였습니다. 지금 여기 K가 실수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모든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그런 방정식에서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였지. 자, 그럼 판별식 바로 가져올게요. 짝수 공식으로 갖고 오자. 뭐라고 써야 될까, 수정아? 짝수 공식이잖아. 그냥 k제곱 마이너스 곱해야 되는 거죠? A랑 C가 곱해지는 거니까. 자, 이걸 했을 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러면 k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k제곱에 마이너스 분배되면은 플러스 2k에 플러스 15인가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k제곱 날라갔고 k는 마이너스 2분의 15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죠? 그래서 판별식을 딱 써보니 마이너스 2분의 15 이게 마이너스 7.5잖아. 마이너스 7.5보다 크거나 같아야 한다. 이런 범위가 나왔으니까 보기에 있는 것 중에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건 누구예요? 1번이죠. 그리고 이 문제에서는 별 상관이 없었지만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2차 방정식하고 요렇게 써 있잖아요. 그죠? 이거 보자마자 우리가 또 생각이 나야 되는 게 하나 있죠. 그렇죠. 2차 방정식인데 x제곱 앞에 이렇게 뭔가 붙어있는 경우에는 얘는 반드시 0이 안 됩니다 라는 거는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보기 6번에 마이너스 3이 들어가 있었다면은 이 마이너스 3도 k값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쵸? 이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2차 방정식이 아니게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항상 0이면 안 된다라는 거 체크하고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이제 내신의 문제를 낼 때는 요런 게 만약에 붙어 있다면 거의 90% 얘가 답에 영향을 주도록 그렇게 문제를 낸단 말이야. 그래서 항상 요거 체크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앞에 2차 방정식이란 말이 없다. 없을 때는 어때? 그때는 얘가 0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필요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여기 붙어 있거든요. 보는 순간 아 이건 0이 아니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 안 풀어도 그냥 딱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뭐 답이 2개거나 그렇겠죠. 아, 아무튼 만약에 얘가 있었다면은 얘는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아무튼 포인트는 그거야.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을 때는 x제곱의 개수가 0이 아니다. 이건 항상 바닥에 깔려있는 조건이니까 놓치면 안 된다. 그죠? 자, 내려가서 이거 한번 해볼까요? 10번 한번 풀어봐야 되라. 10번 답 찾아보세요. 자, 여기 이제 문제 보면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요런 말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 우리가 초반에 배웠던 겁니다. 요런 말이 들어가 있으면 이건 어떤 의미였냐면 k에 대한 무슨 식이었죠? 1차식? 아니 그런 맥락이 아닐 것 같은데. 항등식? 항등식. 그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져. 그러면 그 식은 k에 대한 항등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보는 순간에 주인공이 정해지는 거야. 우리는 주인공을 k로 놔야 되는구나. 이 문제에 지금 k도 있고 a도 있고 b도 있고 있잖아. 그러면 k가 주인공이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중근을 가진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으로 시작을 해야 되겠지 당연히. 판별식의 짝수 공식을 써보면 k-1의 제곱 마이너스 자 지금 이만큼 전체가 지금 상수항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C 부분인 거죠. 이거 전체가. 이거 전체를 다 빼주면 됩니다. k제곱 플러스 ak 마이너스 b. 자 이게 판별식이야. 얘가 중근을 가져야 돼. 이렇게. 근데 전개를 시켜보면은 여기 k제곱이랑 여기 k제곱 없어지겠죠.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2k 플러스 1 플러스 ak 마이너스 b가 0인데 여기서 이제 이 방향성을 못 발견하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라는 얘기지? 하고 막힌단 말이야. K가 있는 거 없는 거 나온 그 맞아요. 이게 k에 대한 항등식이구나라는 조건을 봤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식을 k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있는 부분 요 놈이랑 요 놈을 k로 묶어가지고 a-2k 이렇게 써주시고 그 다음에 k가 없는 부분 1-p 자 이렇게 썼을 때 이 식이 k 자리에 뭘 넣든지 항상 0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부분도 뭐고 0이고 동시에 이 부분도 뭐여야 한다? 0이어야 한다. 이런 게 항등식의 개념이었죠. 그죠? 그래서 a-2도 0이고 1-b도 0이니까 결론적으로 a 값은 2고 b 값은 1이다. 답은 2. 네, 이렇게 푸는 것이 안 틀리고 다 나왔어요. 훌륭합니다. 네, 가르친 보람이 있네. 옛날에 배웠던 항등식의 개념이 바로 요거다. 자, 그러면 그 옆에도 있죠. 13번 문제에도 지금 무슨 표현이 있어요? 13번 문제에도 실수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똑같은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럼 이것도 우리는 k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주인공을 k로 잡아야 될 거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을 했어. 완전 제곱식이 될 때라고 말했는데 사실 완전 제곱식이라는 그 표현도 중근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2차 방정식이 완전 제곱식이 됐어. 그럼 그건 무조건 중근을 갖는다는 뜻이고 중근 그럼 판별식이 0이다 하고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13번은 10번하고 풀이 과정이 어떨까? 똑같아요. 풀이 과정이 똑같아요. 단지 계산만 조금 앞에 거보다 살짝 복잡한데 뭐 전반적인 과정이 똑같기 때문에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어볼까 했는데 넘어갈게요. 똑같은 거니까. 자, 76쪽으로 갑니다. 자, 드디어 나왔죠? 근과 계수의 관계. 이미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설명도 했고 사용을 해보기도 했으니까 자,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 알파 베타는 a분의 c. 그리고 이 알파 베타라는 문자들은 앞으로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내가 a랑 알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내 글씨를 보고 이게 a인지 이게 알파인지 이거 구분 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나중에 막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와 베타는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익숙하게 만들어주세요. 알파는 위에서 해서 이렇게, 베타는 밑에서 이렇게.
베타는 여기 밑에 꼬리를 길게 그리면 좀 예뻐 보이거든요. 그래서 밑에도 길게 올라가서 이렇게 해주시면 알파, 베타. 근을 나타내는 두 문자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76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근의 곱이 a분의 c다. 이거 왜 이렇게 되는지는 지난 시간 다 얘기했죠. 그 근의 공식을 써서 나온 두 개의 근을 더해 보니까, 그지? 더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었고, 곱해 보니까 이런 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외워가지고 사용을 해줄 거고요. 자, 여기 지금 오른쪽 라인에 있는 문제 보면은 방정식이 요겁니다. 방정식이 요거죠. 요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요것을 가지고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어볼게요. 10번부터. 자, 문제가 요거예요. 요 문제에서 자, 일단 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방금 배웠던 근과 계수의 관계식부터 써볼게요. 자,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수정아 아까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잖아.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여기서는? 맞아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고, 알파 베타는 뭐죠? a분의 c였으니까 여기다 적용하면 마이너스 2 아니야? 그죠? a분의 c 1분의 마이너스 2.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활용을 해서 10번, 11번, 12번을 해봐라 라는 건데, 자, 10번을 보니까 우진아, 내가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를 알고 있는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을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할래? 그죠? 이것의 전체의 제곱에서 이 알파 베타인데요? 그냥 이게 이거라고 생각한 거 지금? 안 되죠. 얘를 제곱하면은 중간에 뭐가 들어있으니까 이 알파 베타? 아니 맞는데 우진아 나 알고 있는 거야? 우리 옛날에 곱셈 공식 변형할 때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거 찾으려면은 a 플러스 b 전체 제곱 때린 다음에 어떻게 해서 뒤에다가 그쵸, 중간에 마이너스 2ab 이런 거 빼줬었잖아.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이잖아요. 그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빼기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뒤에 붙어야 되고요. 그럼 그대로 이제 숫자 집어 넣어버리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 4의 제곱이니까 16이고 이 뒤에 요건 얼마가 될까? 플러스 4가 되겠죠? 얼마야 그러면? 20이 답입니다. 20이 답이고요. 자, 그럼 11번은 일단 요 두 분수를 뭐 할까요? 통분시킵시다. 통분. 자, 통분하면은 지민아 뭐죠?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근데 이미 우리가 10번 문제에서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의 값을 찾아놨기 때문에 그거 찾아놓은 거 그대로 분자에 넣어주시고, 분모는 마이너스 2였으니까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럼 답이 뭐예요? 마이너스 10. 그쵸?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안 했던 거고, 우리가 이제 요거 선행 처음 시작할 때 이제 곱셈 공식 배우면서 했던 건데, 얘는 어떻게 변형됐었더라? 하하, 모르겠다. 기억하리라 믿어. 알파 플러스 베타에 뭐 있어야지. 자, 여러분들이 그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는 공식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금 지민이가 생각하는 거, 너 지금 이거 하려고 그랬지. 요거 한 다음에 a제곱 빼기 ab 플러스 b제곱 요거 하려고 그랬죠. 물론 이것도 인수분해에서 적용되는 공식인데, 이렇게 풀면은 또 중간에 뭐 얘를 또 빼줘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조금 있어요. 풀 수는 있지만. 근데 요 놈에 대해서 우리가 그 전에, 이거 배우기 전에 배웠던 게 뭐가 있냐면, a 플러스 b를 통째로 세제곱을 한 다음에 거기서 빼기 뭔가를 해주면 얘가 됐었는데, 3 a b c가 어딨어 여기에. 하하. 괄호 a 플러스 b다. 저 저렇게 생긴 식 처음 보는데요. 너 그지 마. 내가 다 증거가 있다고요. 나겠나요? 우리가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에서 몇 쪽이야 이거? 처음 본다 그랬지 너 지금. 많이 화나 계신데. 자, 처음 본다 그랬죠. 자, 15페이지입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에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이렇게 변형된다. 우리 그래가지고 막 이런 거 했잖아. a 플러스 b 이렇게 전체를 세제곱해서 전개시키면은 전개하면 이렇게 됐었잖아.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플러스 b 세제곱 이렇게 전개됐던 건 기억나죠? 거기에서 요 가운데 있던 요 부분을 묶었죠. 묶었어. 얘네 둘을 뭘로 묶었죠? 3ab로 묶었더니 a 플러스 b가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요것을 그대로 이쪽으로 이항시켜주면은 그러면 결국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이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됐었죠. 맞죠? 네, 여기서 배웠던 곱셈 공식 변형. 네, 그 공식으로 풀어줘라 라는 것이 76쪽의 그 문제입니다. 요 문제, 그죠? 네, 그래서 요걸 이제 여기다 적용을 시켜보면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괄호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대로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 다나가 해보자.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64입니다. 나 하나씩 불러줘. 64 플러스 6. 마이너스 64 아니에요? 아, 저 마이너스 64 플러스 6 바로 그냥 6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럼 결국 마이너스 얼마야? 88 그렇죠? 마이너스 88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근각의 관계 자체보다 이제 예전에 배웠던 곱셈 공식 그리고 곱셈 공식 변형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느냐 그 얘기였고요. 자, 77쪽 보겠습니다. 오늘 77쪽까지만 나갈게요. 자, 77쪽은 2차 방정식의 작성 해가지고 두 수를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이거는 좀 전에도 했던 얘기입니다. 두 근이 주어져 있으면 우리가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금방 찾을 수 있었잖아. 그지? 그죠? 합에 마이너스 붙이고 곱 그대로 붙이고. 근데 그거 얘기는 뭐 너무 쉬운 거예요. 두 근 나와 있으면 쭉쭉쭉쭉 다 할 수 있어. 합과 곱을 이용해서 하면 아까 전에 보여준 거고. 자, 이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기하게 봐야 될 문제는 이거 인수분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x제곱 플러스 4 같은 거, 이거 인수분해하는 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었어요. 이거를 인수분해할 때 복소수까지 사용을 한다면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무슨 공식으로? 지난 시간에 뭐 이런 거 했잖아. x제곱 빼기 4 같은 거는 유리수만 이용해서 인수분해가 되는데 x제곱 마이너스 3 같은 거는 유리수만 갖고는 안 되고, 요거는 뭐가 필요해 이제? 무리수, 그죠? 그래서 실수 범위까지 가야 요걸 이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만약에 x제곱 플러스 4 같은 것은 실수 범위에선 또 불가능하고, 요걸 인수분해 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필요하다? 허수, i까지 동원해야 얘는 인수분해가 가능하다.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랬니? 요걸 했죠. 그쵸? 합차 공식을 사용을 하는데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여기다 i 붙이고 여기다 i를 붙여가지고 얘가 마이너스 4i 제곱이 되게 만들면 되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18번은 그대로죠. 그래서 x 플러스 2i랑 x 마이너스 2i로 인수분해를 하면 되는데, 자, 이제 문제는 이제 19번부터거든요. 이걸 인수분해 하래요.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어떻게든 해보래.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과 약간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원래는 2차 방정식을 만났을 때 인수분해를 해서 그 인수분해된 결과를 가지고 해를 찾았잖아. 그죠? 근데 얘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의 인수분해가 안 먹히잖아. 그럼 이거 거꾸로 가는 거야. 일단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해 공식을 써서 해를 먼저 찾아요. 그런 다음에 그 해를 이용해서 억지로 인수분해한 모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봐봐. 일단 근해 공식을 써요. 짝수 공식 쓰면 좋겠죠? 그러면은 3풀마 루트 9 플러스 2니까 11인가? 요게 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어떤 2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1이랑 3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 괄호들이 있죠. 그치? x-1, x-3으로 인수분해가 됐으니까 얘가 나온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거꾸로 지금 요런 근이라면 억지로 한번 만들어 보자. 어떤 괄호 두 개를 만들어낼 수 있겠니? 요거하고 x-3 플러스 루트 11하고 요렇게 만들어내면, 물론 여기다가 는 0을 붙인다면 그러면 이제 요 식이랑 요 식이 똑같은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원래 문제에 는 0은 없었잖아. 그럼 우리도 는 0을 싹 빼주면은 결국 요것이 요거랑 같은 식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던 방식으로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를 데려다 놓고 이걸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해라 라고 말하면 우리는 거꾸로 근을 먼저 찾아서 그 근을 가지고 인수분해된 모양을 쓰는 그런 순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우리 그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2번 한 번만 해봅시다. 22번. 얘도 방금 설명한 방식대로 가는데 일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근을 찾은 다음에요. 그 근을 괄호 안에다가 x 빼기 얼마, x 빼기 얼마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능력도 안 써있는데요? 그래, 는영은 안 써야 맞지. 답 쓸 때는 3을 붙여야지. 3을. 여기 맨 앞에 3 있잖아. 3. 그치? 이거 붙여야지 얘들아. 이거 붙여야 되잖아. 그치? 우리가 뭐 두 근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원래 걸 찾을 때도 괄호 쓴 다음에 혹시나 x제곱 앞에 개수가 1이 아니면 그 숫자를 맨 앞에 붙이잖아요. 그쵸? 여기도 3을 붙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풀어보면요. 근해 공식을 일단 이용해서 짝수 공식을 쓰면 되겠네.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풀마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겠죠. 그럼 루트 안에가 10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니까 3분의 2 풀마 루트 11 i가 될 거고요. 그럼 이 두 근을 이용해서 우리가 괄호 두 개를 만들어낸다면 x 마이너스 3분의 2 플러스 루트 11 i 하고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데 부호가 플러스로 바뀐 친구가 하나 있겠죠? 요렇게 되겠죠? 근데 요렇게 두 개만 쓰고 끝나버리면 그러면 요식과 똑같다고 말할 수 없지. 그치? x제곱의 개수가 있기 때문에 앞에다가 반드시 3을 딱 붙여 주셔야 그래야 이 문제에서 말하는 식과 같은 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인수분해 할 수 없는, 그치? 복소수 범위까지 가야 되는 그런 인수분해는 근해 공식을 먼저 활용해서 해를 찾고 그 해를 가지고 거꾸로 인수분해된 모양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는 요령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이제 모든 2차식을 다 뭐 할 수 있다? 인수분해 할 수 있다. 그쵸? 그리고 모든 2차 방정식에 무엇을 찾을 수 있다? 해를 찾을 수 있다. 근을 찾을 수 있다. 실근이든 허근이든 다 찾을 수 있다. 그죠? 그런 수준이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77까지 여기까지만 진도를 나가고 앞에 이제 지난 시간 숙제 같은 거 안 돼 있는 거 마무리하고 질문할 거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러네. 여기는 둘 다 빼기가 돼야 되고 여기가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네요. 그죠? 맞죠? 네, 오케이. 아까 쓸 때 여기 잘못 썼다. 그죠?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하나가 플러스 여기가 하나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게 맞죠? 안 고쳐주세요. 아, 고쳐야지. 이거 고쳐놔야지. 저 제대로 썼어요 이거. 나의 미스테이크. 고쳐주세요. 근데